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크 플레이의 윤민호 이사라고 하고, 오늘은 제 지인 호도한 선배님을 저희 채널에 한번 모시고 그런 컨텐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우승 포수 우리 호도한 선배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G 트윈스 허도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선배님이랑 저랑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일단 뭐 저희 채널이 일단 4인 야구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봤어요. 네네. 봤어요. 아주 또 네. 재밌는 짤도 있다가 네, 좀 한번 이따가 보여주세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나무위키라는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선배님도 아시죠? 그렇죠. 네, 뭐 이게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쓰는 거고 조금 뭐 기분 나쁜 말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예. 네네. 일단은 지금 현 LG 소속 포수.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형적인 수비형 포수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전형적인 수비형 포수다. 원래 따지다 보면 전 공격형이었죠. 그러니까 네. 넥센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니 그 넥슨이 아니고 어릴 때는 저는 네. 공격형이었어요. 서울고 할 때. 수비도 곧잘 하긴 했는데 공격형이었는데 이게 프로를 오다 보니까 그렇죠. 사이즈 차이가 네. 이제 신체 능력과 사이즈 차이에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저보다 다 월등히 뛰어난 선수들만 모아두면 되니까 네, 맞아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없겠다 싶어서 수비를 더 한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좀 방망이 잘 친 줄 알았더니 갔더니 최희섭 선배님 치면은 우등 경기장 없어지게 해버리고. 제가 요새 강정호 유튜브를 좀 보거든요. 근데 정호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타격 코치가 야 너 홈런 10개 20개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못 친다고 하니까 네. 강정호한테 야 그럼 짧게 잡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요, 강정호한테. 네. 강정호한테도 짧게 잡는데 저는 어떻게 잡 반통 잡아야 되는 이렇게 되면 번트만 되고 그래서 수비형 포수는 이거는 동의를 못 하신다. 아 뭐 지금은 수비형 생존형으로 하다 보니 생존형이죠. 네.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력이 지나치게 느려서 이게 느려서 이게 그 지금 썼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네. 제가 분명 히 어렸을 때 썼을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네, 한 그래도 지나치게 느리다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 빠를 텐데. 그렇죠. 그 1루 베이스까지가 선배님 몇 초 뛰시죠? 저희 초 재잖아요. 저는 안 쟀어요. 저는 포수는 잘 안 재요. 시간 없을 시간이. 제 음. 시간이 항상 부족. 그런 거 다른 같아요. 베이스러닝 패싱 할 때는 다른 걸 하고 투수 쪽 있으니까. 가서 피칭을 받아야 되고 뭐 하면 저기 연습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재요. 이건. 아마 한 발 딛고 했을 때는 진짜 빠른 선수들이 3초 플랫이나 네, 3초 1. 네. 이대영 선배가 그때 한 발 뛰고 했을 때는 2초 8, 9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선배님도 재면 그래도 3초 대 안에는 나 이제는 안 나오죠. 근데 아,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거를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이 포수를 쪼그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쪼그려 앉아 있다 타석 치고 뛰잖아요. 안 나가요 다리. 맞아, 진짜 진짜 안 나가요. 네. 4인 야구 해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죽어도 안 나가요. 그거. 우리 저기 팀장님 지금 뒤에 카메라 뒤에 네. 있는 팀장님이 포수거든요. 안 나간다, 안 나가요. 발이 나가는데 몸이 나가고 뛰어야 돼. 다리는 안 나가. 다리는 안 나가.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데 이제 팬들이나 포수라고 해서 느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당연히 저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 맞아요. 한번 지금 쪼그려서 한 5분 앉았다가 100m 한번 뛰라 그래요. 자기보다 1초 더 안 나올 걸요. 1초? 1초 더 안 나오죠. 1초에서 2초 사이 느려. 운동을 평상시 안 하신 분들은 더 안 나올 거예요.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병살타는 근데 사실 제 기억에는 제 야구 인생상 번트 병살은 2번인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번? 그러니까 2번인가 여기 3번? 나무위키는 느려서 번트 병살도 종종 볼 수 있다. 근데 제 기억에 2011년에 한 번 하고 15년인가 16년도에 한 번 하고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실히 느리다 보니까 이런 맞아요. 선입견과 편견.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네. 진짜 어지간히 느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3루 타성 타구를 치고 3루까지 무리하게 달리다가 어이없게 아웃되기도 한다. 이거는 근데 너무 그 임팩트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건 무리하게 달린 게 아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여유 삼루타 있게 코스인데. 여유 있게 사는 코스였는데 이거는 진짜로 여유 있게 사는 코스인데 무리하게 네.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여유 있게 맞아요. 사는 건데 제가 다리가 이제 뭐 이렇게 풀리던가 네, 뭐, 네. 뭐 했겠죠. 그런 그거는 거는 많이 다른데, 보셨으니까 더 많은데, 이상 저는 이제 좀 쪽팔려서 얘기 못 하겠고요. 이거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트레이드 된 후 이제 감량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근데 우리 팬분들은 조금 갑자기 좀 통통한 사람이 감량을 하고 막 이러면은 또 의지가 좀 불타오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 트레이드 됐을 때 9kg 이거는 의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무릎이 아파서 그렇다든지 아니 그냥 의도를 했어요. 갔는데 의도를 했다. 딱 10일
11일 만에 8kg인가 뺐을 거예요. 11일 오, 만인가? 엄청 8kg 많이 뺐는데요? 그때 딱 2군 내려가고 딱 11일 만에 올라왔는데 그때 8kg인가 9kg 뺀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넥센에서도 한 달에 16kg.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치 8월부터 9월 달까지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기간 때 뺐죠. 근데 이렇게 감량을 하신 계기가 그냥 바꿨어요. 제 그냥 바꾸고 싶어서 그냥. 여기 아까 얘기했던 주력이 너무 느린 것 같아서. 그건 아닌데 그냥 살을 찌면은 확실히 살 찌다가 뺀 이유는 그 전부터 좀 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딱 한 달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뺀 거고. 이게 루틴대로 움직이면 사실 이거 빼는 것도 진짜 힘들고. 지금도 빼야 돼요. 근데 지금도 살 좀 많이 쪄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실례지만 지금 시즌 끝나고부터 한 6kg 쪘어요. 비시즌 때. 네. 시즌 때 보통 몇 킬로로 유지하세요? 거의 한 100에서 100 밑에 위아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쪄 있는 상태가 이 정도예요. 그 정도다. 원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가 몇 킬로 같아요? 85에서 87 정도. 좀 많이 빼셔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 몸무게를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야구 입장에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할 거 아니고 제가 수비에서 포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포수에서 뭐 움직임이 문제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 정도만 그렇게 하면은... 뺄 필요가 없고 제가 여기로 해서 체력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KT 시절에서 수비가 준수한 덕분에 백업 포수 1순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뜬금포 이것도 뜬금포. 이제 이강철 감독님이 이제 하나 게임이었는데 야 너 그날인가 그 전날 저한테 그래. 야 너 좀 지친 것 같다. 또 내려가야 돼?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저한테. 이렇게 장난을 치셨어. 야 좀 지쳤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방망이가 안 도냐? 그래서 그 당시에 투수가 용병 투수였을 거예요. 네. 무조건 초구에 직구 원타이밍 걸어야 되겠다. 크게 하나 쳐야 되겠다. 진짜 놓는 순간 걸었는데 맞아갖고 원타이밍 걸었는데 맞았어. 홈런을 쳤어요. 근데 감독이 저한테 와 손가락 딱 따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내가 보고 친 게 아니라 공이 내 와서 맞아준 원타임. 직구 원등에 제 궤도에 그냥 나가는데 공이 거기 와서 딱 맞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뜬금포하고 그 다음 날 이틀 연속 홈런 쳤는데 말로 홈런 하나 치고. 그러니까 팬들이 그런 임팩트가 강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또 뜬금포라고 하는데 그 해 제가 조금 장타를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해 득점권 타율도 되게 높았고 장타도 많이 쳤고 말루 상황에서도 안타 좀 많이 치고 해서 때가 오히려 방망이는 제일 잘 쳤던 것 같아요. 도루 저주율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도루를 잡을 줄 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어깨가 선배님이 좋은 편이라서. 근데 이제는 안 좋죠. 이제는 근데 이제 선배님보다 고참 선수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있나요? 4명 있죠. 4명? 승환이 형, 최영우, 형우 형, 강민이 형, 추신수 선배 없어요. 이제. 거의 이제 최고참이죠 이제. 네. 이게 그렇죠. LG에서는 없네요. LG는 은범이랑 졌는데 이제 방출을 최고참. 보통 근데 2군 정도만 되면은 2군에서 최고참 보통 10대 초반이니까 진짜 거의 아까 얘기했듯이 코치님들보다 나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죠. 평균 타율이 그래도 한 2할 정도? 그렇죠. 2할 1푼 몇 있고요. 평균 타율 이 정도.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정확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희생번트. 그러니까 1군 선수급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은 이거는 진짜 프로 이렇게 쓰셨는지 프로 그래도 20년 했는데 야구 좀 오래 했는데 최소한의 기본. 이거 찾아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1군급 선수로서 진짜 이거는 살아남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희생번트 또 우리 사인야구에서 희생번트는 많이 안 되는데 희생번트가 저도 그랬지만 진짜 은근히 되기 힘들거든요. 무서워요.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지금 좀 무서워요. 공이 몸 쪽으로 날라올까? 막상 150km가 날라오면은 진짜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150km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은근히 되기 힘듭니다. 또 이제 여담은 원피스 캐릭터를 모자에 붙이고 다닌다. 이거 원피스는 지금도 보시나요? 지금도 보고는 있죠. 언제 처음 했어요? 중학교 때 시작했죠. 이게 횟수로 거의 한 30년 좀 안 되게 20몇 년. 아직도 근데 완결이 안 됐다는. 아직도 완결 안 됐는데 이제 뭐 마지막 장을 시작한다고. 작가님이 저도 원피스를 보지만 그래도 한 5년은 남은 것 같아요. 뭐 30년 끈 거 와중에서 이제 5년 남았으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거 스티커를 제가 언제 붙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를
저하고 저희 이제 형이 둘이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여행을 가면은 이제 굿즈? 뽑았죠. 예, 굿즈 뽑았죠. 같이? 이거 뽑았죠. 예, 뽑기로 뽑았죠. 인스타그램에서 포수 박동원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인증샷. 근데 선수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현 상황에서 지금 LG 선수들이랑 많이 친해요. 생각보다 많이 친하고. 그 중에 누구 한 명? 뭐 딱 한 명이 아니고 항상 뭐 제 옆에는 뭐 현수도 있고 민성, 현수. 단톡방이 있는 김현수 선수. 뭐. 저희 고참들 단톡방 10명짜리가 있어요. 네. 는 현수, 저 지환이, 민성이, 동원이, 혜민이, 창기. 네. 홍창기 선수도 거기에 들어가네요? 막내죠. 홍창기가 막내였는데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그러니까 저도 창기가 예. 막내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희가 밥 먹고 그러면 창기가 막내라서 항상 이제 밥 이게 세팅도 하고 다 해야 돼서 막내를 한 노예 한 명이 필요한데. 근데 그래서 너무 이제 미안한 나머지 한 명을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손호영 선수를 섭외를 더 밑에로 했는데 이제 손호영 선수 그 이제 32살이 30살 정도는 한 명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야지 또 밑에 선수들하고 또 이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그쵸. 예. 항상 창기한테 많이 예, 얘기하니까 예, 창기가 예. 잘 해요. 또 동원이랑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찍은 게 그러니까 이걸 네. 어떻게 아시지? 저도 경쟁 포지션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한 건지. 지금도 연락을 많이 해요. 항상 연락을 많이 하는데 경쟁하기 그 전년도에도 이제 해외 갔을 때 같은 방 썼을 거예요. 그냥 방 썼고 그렇게 서로 싫어하지도 않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전 좋은데 동원이 선의의 경쟁. 지금도 좋아요. 재밌어요. KT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송도에 집을 샀어요. 자가였나요? 아니 전세? 전세 샀어요. 전세. 왜냐면 자가를 하려 그러다가 네. 그 당시 그 집이 그거 새 집이라서 새 아파트라서 네. 그때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조합원들 빼고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딱 들어갔다가 살라고 했는데 못 샀죠. 네. 뭐 안 산 게 오히려 샀으면 또 잘 됐을 수도 있네요. 전세 샀으면은 다시 뭐 내면 되니까. 네, 샀으면은 괜찮았지. 전세라는 계약 기간이 네,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셨나요? 바로 1시간 거리. 아니요. 2년 아이고야. KT 2년 다니고 근데 저희 아내가 일하는 데가 네. 별내예요. 네. 남양. 송도에 이제 저 때문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네. 저라도 가까우라고 그렇죠. 얻었는데 서로 양쪽으로 한 시간씩 1시간씩.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외곽이 송도에서 뭐 그렇죠. 예. 와이프는 이제 아내는 쪽으로 일산 쪽으로 가고 그렇죠. 저는 반대쪽으로 외곽으로 네. 이렇게. 와 이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맨날 6시, 5시 반, 6시 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뭐 지금 LG 와서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서울이 더 헬이죠. 또 잠실 또 들어갈 때. 서울도 거의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면 이때 왔다 갔다 하셨을 때 네. 인천 원정경에 가면은 집에서 이제 숙소 안 들어가시고. 이게 KT가 지금은 송도에 있는 호텔을 쓰는데 그 당시에 호텔을 간석동에 있는 호텔을 썼어요. 호텔을 써서 네네. 들어갔다가 다시 갔다 다시 가는 게 더 힘들었어요. 네.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셨나요? 매직박이요? 네네네. 2010년도 전에 본 것 같아요. 꽤 오래 전에 됐네요. 봤죠. 예, 전에 봤죠. 그 형이 이제 치과를 처음 개원하고 결혼한 그 형도 결혼하기 전에 봤으니까 보고 막 같이 이제 놀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같이 많이 놀았어요 어릴 때. 원래 친분이 있었군요. 원래 친분이 있는 인터넷 방송하는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해요. 자기 방송한다고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몇 번 출연하고 더 쇼도 하셨다고. 더쇼 하는데 뭐 어떻게 운이 좋았죠 그거는. 이번에도 원래 여기 같이 축구단이요. 네. 축구단 그 자동 축구단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전지훈련을 처음에 갈래 부르죠. 야구 선수인데 축구 전지훈련을. 축구 전지훈련을 가자고 그래서 언제 가는데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갔다가 12월 2일인가 3일 날 온다고요. 근데 못 갔죠. 2일 날 저희가 팀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팀 행사도 저는 못 갔어요. 우승 그건데. 안 갔지.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뭐 가자 그랬는데 차라리 갈 걸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렇죠. 차라리 가서 거기 축구단 가서 축구나 하고 올 거. 저 축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 3사 우승 이것도 좀 팬들이 아주 호도하면은 3사 네. 불면의 기록이죠. 이제 SK 팀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 3사 불면의 기록이라고 남아있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KT하고 SK 우승하고 네. LG 이적했을 때 제일 첫 번째 LG를 오고 싶었던 게 제일 대권에 가까운 팀이 LG였어요. 그다음 KT하고 LG였는데 네네. KT에서는 안 됐고 LG를 했고
그다음에 LG가 일단 집이랑도 가까웠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는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LG하고 두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팀에 가는 게 원래 되게 뭐 꿈이자 목표였죠 어릴 때. 막상 근데 네. 갔을 당시에는 통신 3사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도 뭐 선두 싸움 하고 있을 때 SSG랑 하고 있을 때도 그 얘기 하다가 우승하면은 통신 3사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면 거의 광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신사 친구가 광고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텔레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SK텔레콤, 네, HKT 있잖아요. 그 3사를 합쳐서 그런 텔레콤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내면은 내가 보기엔 너 대박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끼리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미지도 괜찮고.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나머지는 뭐 응원가도 중독성이 있다는데 네, 이거 하세요? 뭔가 선수들이 엄청 불러요. 아 오히려 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나가면 제가 제 응원가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듣는데. 잘 못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초구를 되게 많이 치기 때문에 잘 안 듣는데 갑자기 이제 오스틴하고 애들이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라카에서 불러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중독성이 있으니까. 저희 팀 이제 라카룸 이제 도와주신 라카장이 벨소리에 그걸 해놨어요. 원래 처음에 LG 그 노래를 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라카장 핸드폰 벨소리가 그거고. 도환 거. 예. 그리고 뭐 애들이 전부 다 부르고 있다 보니까 작년께 왜 작년에 응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응원가를 쓰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선수들 엄청 놀렸어요. 진짜로 타석에 나가면 형 응원가 진짜로 성의 없게 만들었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용태경이 은퇴식을 가졌는데 용태경 응원가가 되게 멋있잖아요. 형 만약에 은퇴해봐. 형 응원가 여기 한다고 해봐. 저 뭐야 저게 막 이러더라고 애들. 와 거기서 이제 화도 나고 그럴 와 수도 이거 있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응원단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거 써주지 말고 다른 거로. 네, 저 노래도 안 틀 거고 등장 음악도 없어요. 그랬어. 등장 음악도 없고 노래도 없고 해가지고 LG의 고유 옛날에 90년도 스타일로 가자고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근데 지금 응원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단은 어디 하셨죠? 두산 베어스 입단했죠. 고등학교 때 벌써. 네, 고등학교 지금- 때 받은 거죠. 받았는데 한 5분 만에 전화 오더라고요. 두산 스카우터한테 대학교 가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진짜 아니라고 아들 프로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프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제 기억에 한 10분 5분 정도 전화 갖고 대학교 가라 그래서 그때 대학교를 안 정해놨거든요. 프로 갈 줄 알고 4년을 조금 대학 생활을 했죠. 저도 뭐 운동을 했지만 저랑은 근데 조금 세대 차이가 느끼는 게 띠동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프로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럼 지명권은 철회해 달라. 약간 미친 짓이죠. 아, 그렇죠, 말하면 안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단 사무실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가고 이제 나중에 돼서 두산 베어스 입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스카우터가 그렇게 어쨌든 성이 아닌 성의를 보였고 어쨌든 관심을 가졌는데 성의가 아니죠. 지명은 제가 야구를 잘했으니까 지명한 거고 그거는 제가 야구를 잘했으니까 지명을 한 거고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했으니까 좀 지명을 했죠.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를 받아가야 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데리고 못 가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프로를 바로 오는 것보다 대학교 와서 경험 쌓고 이렇게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 이제 학교 감독님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4월 5일인가 개막전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광주로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광주로 내려오라 그래서 1군 엔트리로 1군 엔트리를 이제 등록된다 내려오라 그랬는데 그 당시 홍성훈 선배 성은이 형이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허리인가 햄스트링이 안 좋아가지고 저보고 광주로 내려오라 해서 제가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홍수 장비와 방망이와 도구를 갖고 내려갔죠.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선배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막 하니까 갑자기 성은이 형이 이제 주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너 왜 왔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해서 선배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올라오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은이 형이 그 전날까지 시합을 안 뛰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제 기억에 옥상인가 거기 가서 스윙하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아프시다 그러다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불러 내려왔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등록이 그 다음 날에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볼만 이제 광주 그 당시 무등 야구장이죠. 그렇죠. 무등 야구장에서 이제 피칭만 받다가 불펜 포수처럼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성은이가 괜찮으니까 이제 다시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김경훈 감독님이 그 당시에 다음에 또 부를 수 있는 이게 상황이 오면 너를 무조건 첫 번째로 부를 거니까 2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려갔는데 한 달 좀 안 돼서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다시 5월 재코러? 초에 불러가지고 그때는 등록이 됐죠.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뭐 콜업 한다고 했다가 올라왔다가 등록이 안 되고 다시 내려보내고 또 요새도 많아요. 요새도 그러니까요. 올라왔다가 예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예전보다 요새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더? 오히려. 요새는 이제 차 갖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맞아요. 빠꾸 해갖고 바로 다시 아. 내려가는 것도 많아요. 갑자기 내려가고 있는데 야 선수 바뀌었다. 너 가고 다른 애가 들어오고 이런 게 좀 많죠.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보통 투수들도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갑자기 선발이 다음날 너가 이제 선발이다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불펜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죠. 뭐 이런 거는 진짜 선수가 아니거나 그쵸. 아니면은 좀 알기 힘든 내용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방출이 좀 빨랐어요. 저 1년 하고 바로 방출됐죠. 그래요? 여기 팔꿈치 인대가 끊어졌어요. 솔직히 당할지 몰랐고 그 당시에 양희 선수가 이제 경찰청을 가는 상황이었고 최재훈 선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 신고 선수로. 신고로 들어왔을 거예요. 김재한 선수 포수로 들어왔죠. 예, 육성 팀장하고 감독님이 그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네가 팔꿈치가 여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끊어졌는데 인대가. 그래도 너를 1년 더 기회를 주겠다. 열심히 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근데 11월 초에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근데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불렀는데 육성 팀장 아직까지 기억해. 육성 팀장님이 평소 때 이렇게 반말을 하다가 예, 호다 선수 안녕하십니까? 딱 인사를 갑자기 왜? 그러더니 갑자기 예, 호다 선수 뭐 두산 베어스에서 고생하셨고 저희까지 뭐 2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제 어이가 없었죠. 전 무조건 더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방출 시즌도 아니었고 11월이 넘었으면 이미 끝나서 끝났으니까. 애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저만 혼자 짐 싸갖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11월달. 그 당시 이군 감독이 박종원 감독님이었거든요. 박종원 감독님하고 저기 육성 팀장님이 그 전에 차라리 10월달이나 9월달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은 그렇죠. 그게 약간의 뭔가 배신감, 약간 실망, 허탈감 이런 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혼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행보가 어떻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역 영장이 나왔어요. 딱 그 다음 년도에 8월달에 나왔는데 팔꿈치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팔꿈치가 안 움직여요. 팔이 굽혀지지도 않고 맞아요. 사물을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안 되겠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야구를 하던 안 하던 그렇죠. 일반 생활 아예 안 해야 되니까. 되니까 예. 수술을 했는데 이제 공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익 공익을 이제 가게 됐죠. 치매 할머니들 이제 복지센터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했는데 할머니들 이제 봉보차 타고 이제 같이 이제 모셔오고 같이 좀 끝나고 힘쓰는 같이 일도 예, 점심 먹고 보면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은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몸이 분들도 아니고 있고. 치매를 걸리시는 아. 분들은 엄마 자기 딸 아들 딸도 못 알아봐요. 예. 그럼 조금 아들 딸도 마음이 못 알아보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갑자기 여기 고개 한번 들었다 오시면 이제 다시 또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가슴이 좀 많이 아팠죠. 마음이 좀 아팠죠. 예. 그때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운동은 처음에 했는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놔버렸구나.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야구를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공익이 2년 아직은 2개월 고민 있으니까 중이었고. 시간이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야구가 다시 좀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레슨장이라든지 없죠, 뭐 없죠.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뭐 1년 차에 바로 방출됐으면 뭐 전력 분석원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죠. 스카우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안 거고.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그러면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프로 선수를 해야겠다. 근데 사실 프로 다시 제 테스트 보는 것도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또 좀 2년이라는 공백 기간도 있고. 그다음 팀이 어디였죠? 넥센이었죠. 넥센. 히어로즈였죠. 그러면은 테스트를 어떻게 하다가 테스트는 이제 저 형이 많이 알아봐줘가지고 네. 테스트를 봤어요. 네. 그 이제 공이 끝날 때쯤에 휴가를 써서 2010년도 아시안 게임 할 때였으니까 광저우.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 할 때 김시인 감독님은 네. 목동 야구장에 안 계셨고 네.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강진으로 갔죠. 네, 그 아티텍트. 전설의 그 강진. 네, 근데 계약은 안 하고 갔어요. 계약은 아. 안 하고 11월 달에 가서 12월 1월까지 하다가 1월 거의 마지막 날쯤에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게 어찌됐든 테스트였네요. 2달이라는 시간이. 테스트 합격하고 이제 강진 생활이 시작됐죠. 컨테이너. 제가 그 옆 동네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를 좀 아는데. 테너보다 벌레들하고 바퀴벌레, 벌레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한평이었잖아요. 한평이 안 좋냐, 강진이 안 좋냐,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는 강진이죠. 어떻게 한평은 한평도 조금 한평은 도시예요. 도시. 나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참 나가. 아니 한평은 한평 도시라고. 그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진짜 진짜 딱 한평은 도시라고 그냥. 탈출 불가능. 거기는. 강진은 진짜로 네. 와우 쉽지 않아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넥센에서 그렇게 선수 생활 이제 시작됐잖아요, 선배님이. 네. 그때 팔꿈치 상태는 그때는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좀 돌아왔고 공도 이제 어깨도 그냥 좋은 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네. 좋은 편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때릴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시합을 뛰는데 그 당시에 또 김성각 감독님, 이군 감독님 또 잘 봐주셔갖고 다른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처음에 기회를 주셨거든요. 시합을 뛸 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가 제일 먼저 떠라. 근데 그날 또 제가 임팩트 있게 또 보여줘가지고 어느 팀이랑 할 때? 거긴 대학교죠. 아, 대학교랑 대학교. 뭐 안타 2개인가 3개 치고 도루를 다 잡았을 거예요. 도루 다 잡고 안타 2개 도루 잡은 게 컸네요. 예. 하니까 감독님이 이제 좋게 봐줘. 그때부터 이제 2군에서 이제 제가 시합을 뛰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2군에서 이제 계속 경기를 뛰고 이제 1순위 이제 콜업 1순위가 거의 된 거죠. 코로 필수가 될 수가 없죠. 신고 선수니까. 아, 신고 계약이 선수니까. 아직 안 풀렸으니까. 네, 6월 그 당시 6월 1일이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서울에서 자고 있었는데 네. 5월 마지막 날쯤에 전화가 오는 메이저 2군 메이 지금 이제 2군 감독님이죠 설종진 네. 감독님 전화가 와서 1군 등록 되겠다. 그 당시 또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으로 내려가 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또 내려가고. 네, 내려갔죠. 콜업 되고 그 다음부터 조금 순탄했죠. 그래도 그때부터 인지도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허도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일반 팬들이 다 알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인 감독님이 고맙죠. 저한테는 고마운 음. 게 시합을 원래 이제 강기태 선배 그다음에 뭐 밑에 뭐 선유선정도 있어 허준 준경도 있었고 네네네. 그 형들과 선정이 안 뛰고 제가 뛰었어요 시합을. 근데 어차피 그때 꼴찌 네네네. 꼴찌여가지고 어차피 꼴찌 할 거 이제 키운다는 마음으로 제가 많이 뛰게 된 거죠. 시가 조금 잘 맞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죠 제가. 넥센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9번 워낙 쳤어요 저는. 그때. 그래도 그거 한 칸에 있는 게 아니요 저 때문에 타율 많이 까먹었어요. 저 허문에 지금 이제 전 롯데 감독님이 항상 했어요. 야, 너 때문에 타율 깎는다고 맨날. 그때 박병호 선배님, 강정호 선배 또 1번이 건창희, 2번 이태근, 네. 3번 유한준, 오, 4번 박병호, 5번 강정호, 6번 김민성, 7번 이성열, 8번이 제가 치고 9번이 용병이 쳤을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용병- 9번이 용병이 제일 못 쳤다고 생각하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다른 팀은 용병이 1번에서 5번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근데 사실 거의 들어가요. 다 국가대표급 타선이니까 못 들어가죠. 네. 서건창 어떻게 뺄 거예요? 그렇죠. 이태근 못 빼죠. 못 빼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유한준 어떻게 빼요? 한준이 형 잘 치는데. 병호 형 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정호 강정호 잘 줘. 빼기도 그다음 김민성인데 민성이 못 빼죠. 선수 생활 할 때는 넥센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임팩트가 있으신가 아니면 혹시 다른 팀 중에 워낙 팀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팀이 많아서 네, 6팀 중에 모든 팀이 다 저한테는 다 소중한데 네. 또 넥센이 저를 이제 야구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받아줬으니까 확실히 조금 고마운 네. 팀으로 그래서 넥센에서 몇 년 있으셨죠? 5년 있었네. 5년. 네, 5년 한 그래도 5년째 트레이드했네. 네. 그래서 하나로 하나로 트레이드했죠. 트레이드 된 계기가 또 그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지 이거는 그걸 얘기하면은 파장이 있으니까 이거 얘기할 수 없고 이거는 은퇴한 뒤에 제가 뭐 은퇴를 하던가 뭐가 해야지 이거는- 아직은 현역이라서 아직은 아직은 파장이 현역이라서 있고. 저는 그때 당시에 딴 팀으로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럼 네. 트레이드 되면은 포수에 그때는 누가 있었나요? 대체할 만한 박동원 있었죠. 아, 동원이가 이제 이제 올라오고 이제 완전 어, 자리 잡은 상태죠. 그때부터 2년이 되긴 했네요. 넥센 시절부터 13년도에 왔을 때부터 이제 상무를 제가 있을 때 상무를 갔다 왔는데 몰랐죠 박동원. 근데 왔는데 어깨도 엄청 좋고 타격도 타격도 엄청 막 잘 치는 거예요. 와 이거 잘한다 얘 밀리겠다 이게 했는데 알고 예. 확실히 약간의 경험이 좀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없었지만 동원이가 좀 맞아요. 더 없었죠. 맞아 포수 신인이 잘한다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일 같아요. 포수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첫 해부터 시합 뛴다는 자체가 그렇죠. 거의 힘들죠. 구단에서 진짜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단에서 엄청 큰 결심을 해야 되고 선수단 이제 투수하고 선수단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히고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힘들 거예요. 무조건 제고 힘든데 그거를 어느 이제 구단이나 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뛰는 선수들 특히 투수죠. 맞죠. 투수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투수들도 어떻게 돼도 자기 방어율이고 자기 성적인데 그렇죠. 그게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신인 포수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워낙 대선배들이니까 또 기에 눌리는 것도 있고 신인들이 제가 신인 때 좀 많이 눌렸거든요. 우리는 신인 때 눌렸겠지만 좀 많이 눌렸어요. 지금은 얘기하면은 저희가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눈치 봐요, 솔직히. 아, 얘기하고 오히려. 약간 눈치 보게 돼요. 그냥 신경 안 쓰죠. 그럼 하나에서도 임팩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는 제가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방 혼자 살게 돼서 간 팀이라서 그렇죠. 가족도 없고 다들 서울에 네, 계시니까. 다 서울에 있고 예. 그 당시에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 네.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면 혼자 있고 아침에 또 김성훈 감독님이 운동을 또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뭐 6시 반 7시에 나갔다가 저녁에 막 10시, 12시, 1시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잠만 자고 하는데 너무 이게 복되는 일상, 시합은 뛰지도 못하고 거의 고등학교로 돌아간 느낌. 고등학교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 오히려 더. 더 힘들었어요. 저도 프로 했을 때 빠른 티라고 하잖아요. 저희 훈련하는 거 그거 뭐 1000개, 2000개 칠 때 아, 프로 가면은 이건 안 하겠지 했는데 더 하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일단 되게 많았어요. 그때 맞아요. 하나 포수는 누구 있었죠? 인성이 형하고 조인성 선수랑. 그 다음에 구단에서 키우는 정범모, 범모가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전대 인성이 그 다음에 일목이 형 데리고 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네. 뭐 인성이 형 어떻게든 주전 메인 포수고 아무리 이제 캠프 때나 이렇게 아무리 해도 네. 시합을 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아 이건 못 뛰겠다. 내가 실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못 뛰겠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못 뛰겠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팀 LG 수석 코치 김준 코치도 그때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시합을 뛸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한테 야 근데 그때보다 지금 나이 마음 먹은 네가 야구를 더 잘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하나는 뭐 그렇게 흘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제2의 전성기가 오는 이제 SK죠. 예, SK죠. SK. 제2의 전성기라는 말에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별로 아니요. 아직 아니다. 아니다. 제2의 전성기는 안 왔다. 아니요. 제1의 전성기도 없었는데 제가 지금 약간 후회하는 게 야구하면서 네. 전성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가늘고 길게 가려고 너무 이게 생각보다 없었어요. 아유, 그래 저희 후배들한테는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것도 엄청.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팬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은 네네.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저희 이제 야구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주지만 네. 그래도 거기서 이제 나눠지죠. 그 린스컴처럼 이제 짧고 굵게 사이 영상 한 2번 받고 한 6년 만에 딱 은퇴하냐. 선배님처럼 한 20년 가늘고 길게 쭉 6년하고 지금 20년 한 거보다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6년을 그렇겠죠. 해야겠죠. 아, 돈으로 봤을 때 그 우승도 하고. 그렇죠. 돈도 많이 샌프란시스코 벌고. 우승도 많이 하고. 네. SK도 트레이드도 또 비하인드가 트레이드가 아니죠. 2차 드래프트. 2차 드래프트 맞아요. 네. 예, 2차 드래프트. 다 해봤어요. 방출도 됐죠. 지명도 됐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네요. FA도 했죠. 야구 선수 FA 맞아요. FA도 뭐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2차 드래프트로 이제 SK 갔는데 트레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2차 드래프트 있는 해면은 내 2차 드래프트로 다른 팀을 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때 혹시 받으셨는지 네, SK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롯데 아니면 SK였는데 롯데 아니면 SK. 네. 마지막에 이제 롯데가 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가 강민호 선배님이 이제 갔죠. 갔고 그래서 공석일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지영 선수가 풀릴 거라 생각해서 저를 이제 안 잡고 이지영을 쓰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제 기억에는 보상 선수로 네, 이지영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20일에 묶어버렸죠 이지영을. 그래서 2차 드래프트 몇 번? 막번이죠. 3번. 2차 세 번째. 그때는 1억짜리 선수. 그때는 3번. 그때는 3번째. 1억. 네. 1억 제가 안 받죠. 그렇죠. 구단이 구단이 받는 맞죠. 거죠. 그때 왔다 갔다도 많이 하시고 1, 2군도. 그렇죠. 힐만 감독이 저를 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 연결 단장이 됐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힐만 감독은 이제 이재원 이제 주전 포수와 이제 이성우 포수를 쓰려고 했고 7월 말쯤인가 8월 초에 이제 이재원 선수가 살짝 다쳤어요. 근데 2군을 내리기엔 좀 뭐하고 네. 그래서 저를 이제 8월달에 불렀죠. 네. 근데 거기서 좀 약간 갈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안 썼는데 네. 힐만 감독이 이제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 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합을 냈는데 좀 이제 성과가 나고 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두 번째가 성우 형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박경환 코치가 좀 많이 도와줬죠. 지금까지 했었지. 안 그랬으면 18년대 아마 그만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박경환 코치님이라는 분이 또 SK에 있었던 게 좋은 분이었을 처음에는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캠프 갔는데 캠프를 갔는데 이제 야간 연습 안 한다고. 네. 그때 이제 나이가 34살인가 5살인데 이제 30살, 28살도 이제 야간 연습 안 해요. 어린애들만 하고. 근데 박경환 코치가 저 딱 부르더니 야 너는 뭔데 야간 연습 안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남들이 안 해도 너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막 되게 이제 뭐라고 이제 혼내셨죠 저한테. 프로 한 15년 차, 16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자기 루틴이 있고 네. 코치들도 그 루틴을 안 건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존중해 주는 건데 아까 야간 연습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야간 운동 안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기 루틴대로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됐던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 다음 날부터 네. 안 들어갔어요. 진짜 안 들어가고 이재현 선수가 계속 방망이를 연습을 계속 해갖고 네. 저도 거기 이제 옆에서 그래 따라치고 그거 끝나면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야간 연습까지 하고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네. 하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거의. 그쵸, 네, 거의 다른 최고죠. 사람들은 다 웨이트하고 뭐 다른 거 하는데 저는 네네네네. 이제 방망이 치고 있어요. 이제 코치님들이랑도 별로 처음 왔어요. 안 친하고 하니까 저는 저 구석에서 혼자 티바 있죠 티바 네. 혼자 티바 놓고 혼자 세워놓고. 티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방망이 치고 네. 뭐 수비 연습하고 하는데 저는 혼자 저 티바 구석에 세워놓고. 세워놓고 근데 그러고 나서 코치님들이 한 일주일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예. 하도 이제 혼자 촬영해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또 노력 아닌 노력 그러니까 제2 전성기가 맞다니까 그때가. 아니. 그때 힐만 감독님 모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이너마이트 타선하고 좀 잘 맞네요. 홈런 공장이라는 타이틀 저는 그때. 홈런은 친 적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투수력이 SK는 엄청 좋았어요. 그쵸. 일단 선발이 선발 불펜 다. 광현이 있고 네. 광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켈리 네. 지금 메이저리그. 네, 켈리 있고 그 다음에 산체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기 산체스가 있었고. 네. 야, 종훈이 형. 박종훈 있구나. 종훈. 문승원 이렇게 네. 있었구나. 네, 맞아요. 네, 또 마무리 이제 재웅이 형, 신재웅 네. 있었고 뭐 중간 투수 김태훈 네. 있으니까. 괜찮았죠 그때. 네. 그때 어쨌든 투수력이 되게 안정된 팀이었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대망의 우승 한번 그렇죠. 했죠. 한번 마지막 했었죠. 진짜. 근데 마지막 포스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광현 선배님 공 받고 열심히 뛰어가는 그리고 영상 보니까 뒷주머니에 공을 바로 챙기시더라고요. 그 공 어디 있어요 지금? 문학야구장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딘가 거기 있다고 했는데 전시실 뭐. 제 글러브도 갖고 갔는데 저 이거 보면은 저 SSG 관계자한테 보면은 제 글러브 좀 네. 주던가 아니면 뭐 새 걸 하나 뭐 맞춰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간 거죠? 아니요 네. 달라고는 했는데 제가 흔쾌히 네네네. 주긴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만약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제 글러브 하나 주던가 뭐 그렇죠. 티켓으로 좀 주던가 제 건데 그때 공 챙기셨을 때 아예 하기 전부터 공을 챙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 나간 순간부터 네. 이기면 챙겨야 되겠다. 왜냐면 그 전년도에 김민식이 던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또 SSG가 작년에 우승했을 때도 오태곤도 던지더라고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맞아. 던지게 그 되니까. 사람이 예. 되게 흥분한 상태가 되니까. 올해 보세요. 신민재 선수는 이제 주머니 넣잖아요. 딱 잡고 시죠. 선배님이 네. 얘기는 안 했는데 걔는 똑똑해요 생각보다. 야가 빠져가지고 애가. 그 다음에 이제 KT. KT는 또 어떻게 하셨죠? 트레이드죠. 트레이드. 이것도 비하인드가.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 이것도 알고 있는데 언제 발표를 할지 모르는데 9월 말쯤인가 10월 초에 SK랑 KT랑 경기가 수원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넌지시 이제 이강철 감독님이 야 너 KT 코치들이랑 친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사 잘해라. 그러고 왜요? 그러니까 인사 잘해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느낌이 오잖아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SK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드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KT에서 또 우승. 그렇죠. 우승이 두 번째 우승. 첫해 2부 네. 두 번째 우승. 그러니까 우승 이때부터 우승 청부사가 되고 우승 부적. 슬금 이제 선수 말년에 그것도. 이때 황재 재균이가 형 뭐 존나 봐 우승 뭐 기운이 있어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또 KT 우승하고 이제 여기서 FA가 네. 있었죠. FA를 사실 모든 선수들의 꿈이잖아요. 이게 한번 그거를 한다는 게 신청을 한다는 게 뭐 못한 선수들이 워낙 더 많고 라고 해도 FA 미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또 우연찮게 또 LG에서 갔죠. LG로. FA 신청할 때도 네. 이제 이강철 감독님이 이제 그당 지금도 운영팀장입니다. 조창관 팀장님한테 네네네. 제가 2011년대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도안이 좀 잘 챙겨주라고. FA냐 그래서 네 FA 신청할 거야 그래서 네 저는 하고 무조건 할 겁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감독님이 부르던 팀장님한테 잘 챙겨줘 계약금도 좀 주고 네. 없으면 안 잘해줘라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때 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 많이 서운한 금액을 했나요? KT에서? 금액이 아니고 말이 서운했죠. 말이. 네, 이제 사람과 대화가 그렇죠. 조창가 팀장님은 이제 말은 잘해줬는데 네. 대화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니었죠.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오히려 네, 비수된 말을 듣고 나서 은퇴할 수 있겠다. 은퇴하게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조금 연차 많은 선수들의 좀 서러움 아닌 서러움이죠. 완전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예. 이상에는 제 없어도 된다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없어도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됐죠. 구단의 상징성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면은 그래도 좀 끌고 가는 게 있을 텐데 그때쯤이었나요? 그때 좀 고연차된 선수들을 좀 홀대하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은퇴 선수들이 막 많아지고 그때였나요, 그게? 그 비슷한 시기이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또 좀 고연차 고참들이 또 조금은 인정을 조금 받는 것 같은데 올해라든지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지금은 거의 지금은 S급들이 고연차 선수 S급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FA 해가지고 그때 또 FA LG에서 포수가 또 빠지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됐었잖아요. 참혁 단장이 네, 갑자기. 단장님이죠. 네. 단장님이 여기 뭐 인터넷 방송 유튜브라서 뭐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볼 것 같아서. 네, 갑자기 차 선장님한테 연락 오면은 안 받으면 되는데 아니 단이 네. 언론에다가 허단 안 잡을 거다 그렇게 네네네.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FA 안 잡을다. FA 끝이다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2월 그쯤에, 27일쯤에 아침에 모르는 번호 전화 왔어요. 네. 저 차면석 단장입니다. 그때는 존댓말 하시더라고. 처음에 갑자기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나중에 해갖고 야 알겠습니다. 뭐 1월달 지금 뭐 이렇게 1월달쯤에 뵈시죠. 그렇게 했는데 이틀 후에 다 나오더니 오늘 볼 수 있냐 그래서 봤죠. 어디서요? 아 처음에 저 밖에서 볼 줄 알았어요. 나도 이렇게 뭐 이런 장소를 하던가 아니면 커피숍이랑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아, 사무실. 나는 안 할 생각으로 솔직히 나도 FA라는 거를 해봤으면 그렇죠. 뭐, 협상을 좀 하고 뭐 이런 안 거. 할 생각으로 갔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단장실을 들어갔는데 차를 이제 따뜻한 차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너가 필요하다. 계약 기간 어떻게 연봉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하고 저 혼자 있기가 아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상의를 하겠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단장님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좀 지금은 님도 좋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다 좋게 대화를 하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했다. 그날 계약을 했다. 그 도장 찍으셨습니까? 사인하셨습니까? 사인을 했죠. 사인했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확실히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다. FA 선수는 대리인이 있는 게 낫겠다. 그렇죠. 예. 이제 선민이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는 LG 팬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그 팬들이 봤을 때 그 굉장히 어린 투수분들하고 이제 케미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저희 팀 투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됐든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에이스급 말고 좀 어린 선수들이 솔직히 5선발 아니면 땜빵 이게 선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이제 주전 포수들이 좀 쉬고 백업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이제 좀 잘 맞고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좋게 예, 봐주시는 좋게 거죠. 봐주시는 것 같고 팬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처럼 이게 어떤 이런 게 있나. 그래도 선수들이 잘 따라오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말 안 듣는 선수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좋은 것만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말 안 듣는 선수도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0년 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팀 문화도 많이 바뀌고 많이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전에는 선배가 사인 되면은 고개 그럼요. 그런 시대가 있긴 있었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다 들어가기 전에 다 이제 다 마치고 어느 정도 하니까. 마치고. 근데 어린 선수들이 좋아하는 건 그래도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그 선수한테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맞아요.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그리고 그래서 네. 팬들 입장에서는 또 FA 계약을 해서 어쨌든 LG로 왔는데 뭐 제가 모든 LG 팬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알고 보니 해자 계약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은 같은 조건으로 할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 제가 이제 계약을 안 하겠죠. 무조건 대리인을 쓸 거고요. 제가 계약하는 순간 어떻게 됐든 상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어떻게든 등급도 있고 그렇죠. 저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게 FA 시장을 나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선수 입장으로서 되게 회의감도 들고 음. 상처도 받고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을 쓰는 것 같아요. 대리인은 똑같이 말을 해도 네.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도 다르게 받아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 최고 경영자고 그다음 저희 같이 야구했던 선배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 그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조금 그냥 더. 대리인을 그냥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확실히. 그 탑 팬들이 지금 우리 허도한 선수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냐 이런 반응을 봤을 느낌이 어떠셨는지. 기분은 엄청 좋죠. 많이 저한테 보면 많이 얘기하시긴 했어요. 지인분들도 많이 아마 네, 어디로 네. 와라 어디로 와라 네. 얘기하긴 하는데 네. 지금 되게 좋은 건데 어떻게 됐든 2차 드래프트에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도 좀 들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팬들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구단 관계자들이 이제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옮기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고 2차 드래프트를 옮겼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야구 인생이 이제 2차 드래프트 옮겼으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LG는 제가 일단 어떻게 됐든 고른 팀이기 때문에 별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큰 일이 아니고서는 이제 아니, 선수 이제- 생활은 이제 LG에서 이제 큰일이 나도 제가 보기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일단 호두한 선수의 팀 이동과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팀이 많으니까 네, 길어요. 이게 팀 한 팀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해야 되겠네. 네, 이게 그리고 뭐 또 6팀을 옮긴다는 게 그만큼 뭐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